(5분) 동안의 통찰. 무소유를 설파하던 스님이 재력을 과시하고 평소 치킨이 싫다고 하던 연예인이 환하게 웃으며 치킨 광고를 찍고 예술 문화를 망치는 예능이라며 욕을 하던 래퍼가 어느새 웃으며 해당 프로그램에 등장한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자낫괴라 부르며 희화화하고 웃어 넘기곤 하는데, 가끔은 인권이나 윤리마저 돈 앞에서 저울질되는 상황을 보며 그냥 웃어 넘기기엔 다소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누구나 한 번쯤은 막연하게나마 문제의식을 가져봤을 이 자본주의. 과연 우리는 이 자본주의 속에서 계속 행복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그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으며 그 심각성은 과연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사람의 욕구가 시장 논리에 맡겨진다는 것이다. 견물생심. 직접 눈으로 보고 자극받고 느끼게 되면 잠잠하던 우리의 욕구는 불이 붙은 듯 강렬히 피어오르게 되어 있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이런 속성을 매우 공격적으로 공략한다. TV,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광고가 쉴 새 없이 등장하고, 길거리를 나서도 온갖 유혹적인 먹거리와 신상품이 넘쳐나며, 이동 중에도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광고가 나를 자극하고, 사람을 만나도 타인이 최근에 샀다는 옷과 차와 집을 보며 자극을 받게 된다. 정말이지 우리의 욕구를 자극하는 자극제에 강제로 노출되는 세상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자극받는 우리의 욕구란 무엇일까? 그 욕구의 정체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 속에서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욕구 중 반응이 쉽게 오는 욕구를 자극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시장 논리에 입각해 볼 때 투자 대비 효과가 좋은 것, 즉 적은 노력으로도 반응이 확실히 나와야 상품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 삶에 가치가 있지만 반응이 즉시적이지 않은 것들은 점점 도외시 될 수밖에 없다. 시적인 사색, 철학적 사유와 인문학적 소양, 다소 정적인 예술 행위 등 당장은 덜 자극적이고 성과가 바로 드러나지 않지만 분명 가치가 있는 것들이 점점 그 가치를 발할 기회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양심적 행동이나 정의심, 그리고 타인의 행복을 바라는 선의와 사랑 같은 것들은 어떨까? 순전히 경제 논리에만 입각해서 본다면 이것들은 투자 대비 이득이 매우 떨어지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된다. 그러나 분명 우리는 그것이 삶에 있어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들 중 하나라는 것을 잘 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욕구들이 무방비하게 시장 논리에 맡겨지는 것을 강하게 경계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앞서 말한 반응이 쉽게 오는 욕구란 단순히 식욕, 성욕과 같은 생리적 욕구만 말하는 게 아니다. 불안감, 허영심, 성취욕, 인정욕, 외로움 등 외부에서 건들면 반응하기 쉬운 심리 상태와 관련한 욕구들이 모두 해당된다. 그렇게 불안감에 이끌려 부동산에 영끌을 하고, 허영심에 과도하게 금액이 책정된 명품을 구매한다. 게임이나 예술 작품은 더 자극적이고 중독성 있게 만들어지며 건강하지 않은 습관을 유발하고, 심리가 취약한 사람들을 더 취약한 상태로 몰아넣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로 인터넷 BJ나 유튜버에게 무리하게 현금 선물을 쏘고 게임의 과금을 과하게 하는 사람들 중에는 과도한 허영심이나 낮은 자존감 등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본주의의 또 한 가지 문제를 볼 수 있다. 분명 피해자가 있는데 그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시장 논리에 따라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자율적인 선택의 결과로 작동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과연 시장 경제가 정말 순수하게 자발적 선택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까? 앞서 말했듯 자본주의에서는
상품이 매우 공격적으로 인간의 욕구를 공략한다. 그것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의 취약한 심리를 이용해서 말이다. 그러니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공략하기 쉬운 대상이 된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그렇게 그들은 점점 더 건강하지 못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 그럼에도 이것을 그저 자발적인 소비라며 정말 못 본 척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피해자는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 입장에서도 발생한다. 막대한 자본을 가진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비윤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위협받고 직업을 잃는 등 불평등한 조건에 처해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배달업이 장악해버린 요식업계와 홈플러스를 구조조정으로 이끈 MBK 사태가 그러하다. 분명 다수의 피해자가 생기는데 자본주의 속에서는 시장 논리라는 이름하에 그저 자율적인 선택의 결과라며 정당한 행위로만 보고 있는 것이다. 시장 경제에서의 우리의 선택이 결코 자발적이지만은 않다고 보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인프라 자체가 점점 변해간다는 것이다. 아마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신 기기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다 활용 못하고 살 것이다. 그럼에도 왜 사람들은 고가의 스마트 기기를 살까? 이유는 명백하다. 스마트 기기밖에 팔지 않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매출을 늘려야 하는 기업들이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부지런히 신상품을 출시하다 보니 어느새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기능 대비 제품의 스펙이 과잉 제공되는 세상이 된 것이다. 문제는 이런 식의 소비가 반강제적이라는 데에 있다. 결제나 이체, 의사소통 등 생활에 필수적인 것조차 웬만한 건 모두 스마트폰 앱으로 하니 내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흐름 변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 삶의 인프라가 되는 것들이 변하다 보니 그 안에서 하는 소비가 결코 자발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과거 우리는 내비게이션이나 카톡이 없을 때에도 큰 불편함 없이 나름대로 낭만 있게 살았다.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이 없어지면 불편해서 잠시도 살 수 없을 것처럼 느끼는 건 사실 있다 없으니까 그런 것이다. 한마디로 길들여진 것이다. 어쩌면 편리함과는 별개로 우리의 주체성과 행복도는 외려 줄어들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도 돈이 좋다.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다. 아마 우리 모두 그럴 것이다. 그러니 자본주의가 꼭 나쁜 것만은 아냐. 그냥 나만 피해 안 보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자본주의가 바뀌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두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자. 첫째, 자본이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자본주의 속에서 가난한 사람뿐 아니라 부자들도 불행하게 삶을 마감하는 사례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상기하자. 둘째,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다. 무분별하게 욕망을 추구하던 인간의 대가는 반드시 철저히 치를 것이다. 시장 경제는 윤리나 책임을 따지지 않고 무서운 속도로 이윤을 추구한다. 그 결과 환경 파괴를 심각하게 가속화시키면서도 경제적 이권 때문에 눈치 게임을 하며 이를 막지 않게 되고 상품적 매력이 덜한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들을 점점 도외시하게 된다.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다면 자칫, 교육, 의료, 주거 등 우리 삶의 필수적인 것들조차 가난한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처참하고 무서운 세상을 더욱 적나라하게 마주하게 될 것이다. 끝.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 빠르게 영상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